(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들을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토론할 때도 공격보다 칭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이 정찬훈입니다. 오늘 토론에 불꽃 정열 1스푼, 보석 같은 재치 2스푼을 더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정보미입니다. 똑 부러지는 논리와 언변, 그리고 자신감까지 두루 갖춘 예비 토론왕 중일 장지후입니다. 남녀와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 중3 백원입니다. 아리라고 놀리지 말아요.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막내 같지 않은 막내 초등학교 4학년 박하은입니다. 우리 하은 친구는 오늘 처음 나왔어요. 네. 도티 팬으로 나왔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도티 어디가 좋아요? 얼굴이요. 고마워요. 네. 자, 그리고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 박소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론을 통해서 청소년 위원들이 뿌린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박소정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입법기관은 1948년 5월 총선거로 구성된 재헌국회입니다. 하지만 3.1운동 직후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 조직한 임시정부에도 입법기관이 있었는데요.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임시의회, 2번 임시의정원, 3번 국무원. 오, 용기 내서. 네. 정답은? 1번 임시예요. 어디서 좀 들어봤나요? 네, 책에서 본 것 같긴 해요. 아, 땡! 백원 의원님. 2번 임시의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임시의정원. 네네. 우리 막내가 틀렸다고 지금 이번으로 주저먹기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확히 들었네요. 정답! 정답은 2번 임시의정원입니다. 임시의정원은요, 임시정부의 입법부 역할을 맡았던 기관으로 대한민국 입법부의 뿌리인 셈입니다.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 수립일 바로 전날인 1919년 4월 10일 날 개원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4월 10일 진행된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 독립운동가 29인은 임시정부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최초의 헌법 임시헌장 제정, 2번 대한민국 국호 결정, 3번 독립신문 발간. 네, 정보미 의원님. 2번 대한민국 국호 결정이요. 대한민국의 국호를 결정한 걸 가장 먼저 했을 거다. 네. 왜냐면 대한민국 국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제일 먼저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했을 것 같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 대한민국 국호 결정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호가 임시의정원에서 정해진 거라고 하는데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국호는요, 군주가 포기한 주권을 국민이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대한제국이 사용하던 대한은 그대로 사용하고 민주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을 더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들었듯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임시의정원 구성원인 29명의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이 제안한 것인데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1번 안창호, 2번 이동영, 3번 신서구. 백원 의원님. 정답 1번 안창호
선생님 같습니다. 제일 유명한 분이라 고른 건가요? 그렇죠. 제일 유명하시기도 하고 네. 제일 많이 받기도 하고. 네. 네. 땡! 네, 우리 점찬은 의원님.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 2번. 네. 이동영이 맞는 것 같다. 네. 아, 어째서죠? 뭔가 익숙한 것 같아요. 뭔가 익숙한 네. 것 같다. 아, 땡!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는 정답자가 없네요. 네, 정답은 3번 신서구 선생님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임시의정원의 초대의장인 이동영 선생님,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든 분은 신서구 선생님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설명 우리 변호사님께 들어볼까요? 신서구 선생님은요, 1919년 임시정부의 교통총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1924년 귀국하셔서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 신문사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1929년부터 시작한 귀향남녀 학생 문자 보급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신문사가 벌인 민주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동 우승자네요. 우리 백원희 위원님과 정보미 위원님 한 문제씩 맞추셔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한장 찍으세요. 네, 우리 정보미 위원님이 대표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맞추게 되어서 문화상품권도 얻고 가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누가 의외상식 퀴즈의 우승자를 거머쥘지 기대하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접니다. 자, 백원희 위원님이 오늘의 대표 제안자이십니다. 과연 어떤 고민이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겐 새 학기마다 이번엔 뭘까 가슴졸이가 하는 수행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수학? 어렵지만 뭐 괴롭진 않아요. 근데 영어? 자신 있습니다. 네, 바로 저를 괴롭히는 수행평가 체육인데요. 암기할 게 많은 것도 아니고 문제집을 잔뜩 풀 일도 없지만 실기, 이게 문제인 거죠. 체육은 주로 2단 줄넘기를 몇 개, 농구 볼 때 슛을 몇 개, 이런 식의 수행평가가 계속됐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난 학기까지 겪은 후 제가 내린 결론은 운동은 타고나야지 이제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란 겁니다. 타고난 능력에 좌우되는 체육 수행평가, 시작부터 불공평한 거 아닌지 전국의 운동치 청소년을 대표해서 외치겠습니다. 수행평가 압박 없이 제대로 체육을 즐기고 싶습니다. 체육 수행평가를 제외해주세요. 네. 굉장히 특별한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 체육 수행평가를 제외해 주세요입니다. 학교에 수행평가라는 게 생긴 게 90년대 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의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수행평가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행평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을 관찰해서 판단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로 1999년 초중고교에 도입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교과는 수행평가의 배점 비율이 10%에서 30%, 또 예체능 교과는 70% 안팎이라는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예체능 교과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겠죠. 제가 쭉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체육이 자신 있고 체육 수업이 너무 좋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학교 체육 수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우리 백원희 위원님의 제안, 과연 청소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압박 없이 제대로 체육을 즐기고 싶습니다. 체육 수행평가를 제외해주세요. 수행평가는 자신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냐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단 한 과목이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체육 수행평가는 운동신경을 타고났느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과목별로 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과목을 구분하는 건 학생의 부모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을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오늘의 주제
체육 수행평가를 제외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풀어갈 첫 번째 주제는 운동 능력은 타고난다 대 아니다, 키워진다 입니다. 이에 대한 청소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나는 체육 시간이 좋다. 손 들어볼까요? 체육 시간 긍정파. 각각 그럼 체육이 좋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싫어한다면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장지효 위원님은 체육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네. 저는 친구들과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체육 시간을 기다리게 돼요. 체육 시간은 다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도 체육 시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최후의 승자가 될 때 진짜 짜릿하거든요. 또 다들 포기한 상황에서 저만 오래 달리기를 이어가고 있을 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 정보비 위원님은 약간 근성파네요. 네. 포기하지 않는 열정. 저는 운동신경이 꽝이 나서 체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과목은 내가 잘해도 잘 못해도 티가 나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 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의 단원평가 경우는 선생님께서 몇 점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체육은 친구들과 바로 비교가 돼서 싫은 것 같아요. 비교가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모든 별로 농구 드리블로 릴레이 시합을 했는데요. 제가 농구공을 놓치는 바람에 제 모둠이 졌거든요. 한 친구가 너 때문에 졌다고 해서 많이 속상했어요. 네,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길면 11년째, 짧으면 4년째 매 학기마다 체육 시간에 또 열심히 뛰고 수행평가도 보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아봤을 때 진짜 운동 능력은 좀 타고나는 걸까요? 저희 집은 형제가 넷인데 저만 운동에 영 소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 수행 평가 때마다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너만 운동 못하는 엄마를 닮아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해요. 글쎄요. 저는 학교에서 운동 실력이 좋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데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운동 실력이 그닥이시거든요. 그냥 제가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운동 실력이 키워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고 못하는 건 운동신경 없는 부모님을 닮아서다 라는 의견이 살짝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맞나? 좀 의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장지효 위원님도 운동을 좀 잘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본인의 운동 능력은 스스로 키운 건가요? 아니면 물려받은 건가요? 얼마 전 봤던 올림픽 경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부터 땀 흘려 노력하면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까요? 운동은 타고난 재능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반인데요. 먼저 일단 어떤 분야든 천재가 있는 걸 봤을 때 이제 운동 능력 또한 타고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고난다는 게 유전자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실제로 두 분 다 노래를 엄청 잘하시고 그리고 피부도 엄청 좋으셔서 이제 인사처럼 들어요. 야, 너 피부 좋다 이런 얘기를. 저는 또 여드름 때문에 겁나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영원히 풀지 못할 미스터리 같습니다. 네, 체육 수행 평가로 시작해서 갑자기 부모님 유전자 이야기로까지 좀 커져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체육 수행 평가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VCR로 확인해 보시죠. 스트레스 받아야죠. 왜냐면 비교가 되잖아요. 또 이렇게 잘하는 친구와 비교가 되니까 본인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야죠. 뭐 수행평가라고 따로 이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았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해마다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그래도 그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배워가지고 그게 수행평가 그 점수를 좀 높게 받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줄넘기도 뭐 선생님하고 같이 하기도 했고 태권도 뭐 다니기도 했고 발성 연습하러 다니기도 하고 뭐 그게 또 마을에서 또 이렇게 소모임이 또 생기더라고요. 야, 음악 수행 평가 때문에 발성 연습도 하니까는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처질까봐 일단은 가입하고 보는 편이죠. 내가 끝까지 그걸 마무리하는지 그거는 성공은 못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가입을 해서 같이 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예체능 과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벌써 고등학생이 되니까 할 시간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입시에 올인을 해야 되니까. 그쵸. 고등학교 때는 예체능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네. 수행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면은 애들이 그나마 컴퓨터 앞에 있어서 운동이 부족한데 더 안 할 것 같아서.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애들 뭐 신체 발육이나 한참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은 좀 필요한데 그거를 좀 이렇게 학교 평가나 이런 걸로 해서 더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는 그렇고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지 더 이렇게 운동을 안 했던 아이들까지도 그래도 운동을 조금이나마 더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다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요즘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체력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초등학교 때 체육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학생을 만드는 것이 정말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미 위원님은 수행평가 때문에 운동을 더 하게 되나요? 진짜? 오래 달리기를 할 때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줄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제성은 있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게 되긴 하네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예체능 과목 중 체육만 수행평가를 제외하면 된다. 대 아니다. 미술과 음악도 다 제외해야 한다. 입니다. 학교 과목 중에 실기 위주로 수행평가가 진행되는 과목이 체육뿐만 아니라 미술과 음악 수업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체능 과목 전부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 과목을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실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제가 경험한 체육 수행평가 중에서는 종목이 정말 다양합니다. 중1 때는 국민체조 따라하기, 중2 때는 팝스라고 이제 학생 체력 검증 시험, 그 다음에 중3 때는 배구, 럭비 같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넘어와서는 양궁하기, 플라잉 디스크 하기 이런 것도 수행평가 있었습니다. 재밌겠다.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네요. 자, 예체능 과목 수행평가는 아무래도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이제 고득점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연습들 많이 하시나요? 미술은 학교 수업 시간 내에 완성해서 제출하는 식이라 뭐 음악이나 체육처럼 미리 연습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미술 수행 평가가 좀 부담이 덜하던데, 왜냐면 체육이랑 음악은 친구들하고 선생님의 시선이 다 저한테 쏠린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제일 떨리고 긴장되는 게 아무래도 체육 수행 평가인 것 같아요. 체육 수행 평가가 또 많은 친구들의 시선이나 선생님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저도 체육 수행평가가 제일 부담되는데요. 미술이나 음악과 다르게 체육은 줄넘기 몇 분에 몇 개 성공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행평가 기준이 있고 평소에 잘했어도 실수를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미술, 음악뿐 아니라 전 과목과 비교해도 체육 수행평가가 제일 떨려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체육 수행평가를 걱정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녀가 운동 바보라. 네. 좀 과격하긴 하지만 미리 좀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체육 수행평가 내용을 알려달라 라고 요청하시는 부모님도 계셨고, 저는 앞구르기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앞구르기를 하는데 뒤로 굴러요. 약간 이런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 박 변호사님 실제로 어떠한가요? 네, 교육부가 2020년 초, 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명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요, 일반 교과의 경우에는 평균 43만 6천 원, 그리고 예체능 교과는 평균 18만 1천 원이었습니다. 예체능에 대한 사교육비도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야,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위원님들 중에서도 예체능 수행평가 때문에 나는 사교육을 해본 적이 있다. 혹시 계신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생존 수영 수업이 있어서 1학년 때 수영을 배웠고요. 줄넘기 수행평가는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줄넘기도 학원에서 배웠어요. 야,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저 물에 빠지면 구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네. 들어보니까 우리 박하은 의원님은 3학년 때 과목을 위해서 1학년 때 미리 준비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줄넘기가 부족하니까 엄마가 태권도 학원에서 하는
준원기 특강도 알아봤는데 준원기 너무 싫어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또 밀리터리 덕후라서 이제 사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1학기 때 이제 체육 시간에 사격 수행평가가 있던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주말마다 실탄 사격장에 놀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수행평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 덕을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 때도 체육 수행평가가 있었거든요.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도 학창시절 체육 수행평가 기억나시나요? 아무래도 비슷한 연배니까 네. 저희 때도 뭐 비슷한 레이업 슛에 대한 테스트 있었고 체육과에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못하는 친구들은 턱걸이 그리고 또 농구 레이업 같은 거를 뭐 한 달 정도 맹 연습해서 오는 거죠.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은 잘하시는 편이었나요? 농구 레이업이 안 돼서 한 달 정도 특훈을 받았고 네. 그 결과 지금은 레이업 멋지게 할 줄 압니다. 자, 체육 수행평가를 제외해달라는 우리 백원희 위원님의 제안과는 별개로 예체능 중에 이제 미술과 음악 이 과목의 수행평가를 제외하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위원님은 안 계실까요? 아니, 왜 체육 수행평가를 제외했으면 하는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미술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기분인지 알겠네요. 저는 미술 수행평가가 재미없고 부담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하는 친구를 따라갈 수 없는 게 보이니까 흥미도 잃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예체능 과목의 수행평가는 다 제외해도 괜찮다? 그건 안 되죠. 제가 안 좋아하는 그냥 미술 한 과목만. 네.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남겨놔라 이런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가요? 그래도 우리는 학교에 배우러 가는 거니까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힘들어도 수행평가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노력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몰랐던 재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체육 수행평가를 제외해 주세요. 오늘 대표 제안에 대한 청소년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사실 근데 배움의 터전이잖아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 실기 수행 평가가 없어진다면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될까요? 체육이니까 운동으로 수행평가를 해야지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체육 과목이 이제 이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상식이나 경기 규칙 같은 이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지 운동을 할 때 자기 몸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비중을 늘리는 게 어느 정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 수업이 제일 즐거웠던 게 눈 감고 술래잡기, 꼬리잡기 할 때였거든요. 꼭 평가를 하지 않아도 몸이 많이 움직이고 스포츠 활동을 하면 학교에서 체육을 배우는 목적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는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격하게 공감했던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 운동을 어떻게 보면 조금 잘 못했던 학생으로서 체육 수행평가에 대한 보완책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체육 수행평가 중에 유연성 테스트가 있었어요. 이제 구부려서 내 발목까지 잡는. 맞아요. 아무리 해도 뭐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빵점을 맞으면 이제 내신에 차질이 생겨서 뭔가 대학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게 아닌가 되게 불안해했었어요. 그래서 체육 수행평가에 신체적 조건으로 극복을 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와 다른 의견인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운동에 소질이 없으니까 어릴 때는 저도 체육 수행평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행평가는 자신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냐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단 한 과목이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과목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체육 수행평가는 운동신경을 타고났느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엔 내가 좋아하는 체육 수업을 안 돼라는 마음으로 반대했는데 지금은 다른 이유로 체육 수행평가를 제외하는 걸 반대합니다. 예체능은 타고난 재능으로 인한 차이가 잘 드러나는 과목이지만 누구나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과목이 있잖아요. 과목별로 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과목을 구분하는 건 학생의 부모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제를 제안한 백원희 위원님의 정리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공 희망자가 아닌 대부분의 학생에게 이제 체육은 평생 갈 취미를 이제 갖게 해주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평가가 있으니까 이제 점수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 시간만큼 평가 스트레스 없이 운동의 즐거움을 익힐 수 있도록 체육 수행평가를 제외해 주세요.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결정이 필요한 순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백원희 위원님의 대표 제안이죠. 체육 과목 수행평가를 제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선택을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찬성 3표, 반대 2표로 우리 백원희 위원님의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육 수행평가를 제외해달라는 제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 백원희 위원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의견을 넣으면서도 좀 의심이 됐어요. 왜냐면은 여기도 그렇고 이제 체육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통과가 돼서 또 색다른 마음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체육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미술과 음악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니까 너무 재밌고 뜻깊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과 토론도 하고 제 의견도 말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도팀님을 배워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장진호 의원님은 막판에 의견을 바꿨어요. 아, 네. 제가 처음엔 체육을 좋아해서 반대했는데 제가 싫어하는 미술을 생각해보니까 백원희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할 수 있게 되어서 의견을 바꿨습니다. 이런 토론을 통해 과연 다른 과목들도 수행평가가 필요할까? 라는 진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자, 오늘 청소년 위원님들의 토론을 지켜본 우리 변호사님의 소감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토론도 너무 재밌었고요. 지난번 수학 과목에 이어서 체육 수행평가에 대한 친구들,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과목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자, 박소정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하고 특별한 이야기들로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